안녕하세요. 김종유의 글로벌 ETF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수익이 조금은 덜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가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은 이럴 때 투자하기 좋은 커버드콜 전략 ETF에 대해서 김종유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글로벌 주식시장 이제는 좀 성장주로 회귀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성장주 일변도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인플레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 업종의 이익 컨센서스가 가장 좋았다가 가장 강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 소재, 금융, 산업재, IT, 경기 소비재 전부 꺾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하나 좋을 게 없다는 거죠. 대신 낙폭과대에 따른 반작용 정도. 그다음에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빠졌던 IT 종목들,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은 이어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이익 관점이 모두 꺾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에 이제 풀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너무 이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등 이어질 수 있으나 기대치는 낮춰라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 미국의 제조업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자, 미국의 제조업을 이끄는 ISM 지수도 일단 떨어지면서 50을 아래로 하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더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소위 미국에서도 신규 주문과 재고의 순환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규 주문보다 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결국은 신규 주문은 없는 가운데 재고가 계속 쌓인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쪽 순환이 안 돈다는 얘기는 이쪽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 소위 이제 신규 주문은 없고 재고가 쌓이는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이 필요하다는 이유겠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성장주 일변도로 가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 다만 단기적인 반등은 금리가 꺾이면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던데 그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단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밸류가 일단은 고개를 다시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금리가 여기서 3%에서 정점 찍고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역축이거든요. 뒤집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쭉 내려가서 2%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정책금리가 지금 3.5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로 내려앉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등락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기술주들 대비,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약간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정도가 있는 것이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전에 결론 내려드렸던 대로 그렇게 공격적인 어떤 포지션으로 성장주를 가져갈 이유가 없고 그렇게 가져가셨다면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될 때다. 다만 반등의 폭을 모르니까 현재 반등 구간에서는 반등을 치고 다시 고점을 치고 떨어져 내리는 것 정도를 확인하고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술주 포션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분할 매도를 만약에 난 최대한 그래도 반등의 거의 끝까지 보고 매도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등을 치고 다시 재차 떨어지는 구간에서의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시기에 조금 추천하실 만한 ETF가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오늘 키움증권의 그 자료, 오늘 이제 녹화일자 기준으로 월요일이니까 그 월요일 날 나온 키움의 ETF 자료를 보시면 JEPI라고 하는 그 월배당 ETF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 ETF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에는 월배당을 주는 ETF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는 월배당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 전략이 뭐냐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론적인 배경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매수와 콜 매도를 결합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최종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요 빨간색이 커버드 콜 전략의 만기의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만기 수익 모델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고 이 가격 위로는 전부 이익이 나는. 그러니까 이익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대신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수익률이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산 시점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익이 상향하는 모습, 대신 발생한 비용만큼을 지불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요만큼의 이익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쭉 끌고 가면서 어디까지는 이익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주식을 산 것과 콜옵션 매도한 것의 포지션이 반대되기 시작하는 요 시점부터는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익이 고정되는 형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커버드 콜의 특징은 이익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를 왜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묻죠. 당신의 투자는 항상 성공하십니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건 네.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내가 산 현재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서 설사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납니다. 이익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폭은 작지만 이익의 포션이 엄청 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으로 내가 1,000원에 샀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970원부터는 무조건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또 더 올라갈지 줄어들지 그 이익의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무조건 이익을 내고 싶은데 이익의 확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조건 다 이익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넓은 구간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의 확률을 높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상단이 제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울리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걸 내가 골라서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옵션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위험이 무한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콜옵션 매도의 지금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계속 이익이 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데 지수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손실이 무한대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콜옵션 매도를 쉽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와 이 콜옵션 매도를 결합한 이런 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전략 자체는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높이고 그 다음에 지수의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적절한 전략인데 지금 맞지 않을까?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반등할까요? 반등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고 이익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자, 이런 전략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커버드 콜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현금이 무조건 발생하잖아요.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현금. 콜옵션을 매도하니까 매도한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월배당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월배당의 그 개연성 자체가 존재하니까 월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식이 올라간 것에 대한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 가치까지 더해질 수 있어서 일단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 지수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주가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 같은데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투자해볼 만한 커버드 콜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종류부터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운용사들이 있지만 좀 우리가 그래도 투자해볼 만한 AUM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펀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은 한 3개 정도로 보이는데 이제 소개드릴 JEPI, JP모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글로벌 X에서 운영하는 나스다백 커버드 콜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는데 요거 이제 그 디바이디드 인컴이라고 보면 우리가 배당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배당과 관련된 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옵션을 같이 투자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제가 규모가 작아서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ETF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규모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리포트 안에서 가장 크게 언급되고 있는 JP모건 이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나스닥백과 관련된 커버드 콜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 가지를 보시면 일단 최근에 만들어졌고 2013년부터 쭉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건 커버드 콜 전략이라서 옵션에 투자니까 굉장히 보수가 높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0.3은 0.6 정도로 낮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도 100개 이상으로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양상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AUM이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고 요거는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수를 쫓아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으냐는 각자 판단하실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 펀드의 운용사와 운용자들이 제대로 운용만 하고 있다면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는 액티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액티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율이 낮다는 것도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JPI가 좀 더 상대적인 매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옵션의 프리미엄들이 좀 두껍게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건 의미 없는 ETF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시장이 지금부터는 V자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투자를 하실 필요도 없고 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등도 제한적일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권도 변동성이 크고 주식도 변동성이 크니까 둘 다 메리트가 크지 않아서 나는 월급식으로 차라리 월급식에 뭐 이런 걸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자, 지금 연간 순배당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연간 배당 수익률이 지금 10%를 육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월 지급하는 이 배당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콜옵션 프리미엄을 팔아서 얻는 월 지급도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 발생하는 보유 주식의 배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전부 더해서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빼는 게 이 ETF의 토탈 리턴이겠죠. 이게 지금 9%, 10%에 거의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림 한번 되돌려서 이쪽에 이제 12개월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제일 큰 게 9%, 그 다음에 15%, 뭐 14%를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4%, 15%가 넘어가는 것이 현재 이 ETF로 추정하는 지금 시점에서 나타난 수익률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났을까? 이거는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옵션 프리미엄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언급드렸던 이런 그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가 지금 굉장히 이 배당 수익률이 더 커 보이지만 나스닥 100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근데 만약에 나스닥 100의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나스닥 100이 빠르게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그 정도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그도 좀 더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줄 것으로 보이는 JEPI에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결론 내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장세에서 유리할 수 있는 커버드 콜 전략 ETF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월 배당금으로 안정적 수익을 받을 수 있는 JEPI ETF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유의 글로벌 ETF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탁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